자, 이 시간에는 이 파트 3, 세 번째 파트에 있는 부가세 신고서 및 신고 부속 서류 작성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전반적인 내용하고 이제 부가세 신고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전표 입력하는 법, 그리고 전표 입력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어떻게 신고되는지까지 내용을 이제 말하자면 이게 지금부터가 본편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가세 신고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갈 내역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우리 메뉴에서도 이때까지 이제 회계 관리에서 입력을 했다면, 부가세에서 들어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뭐 학계표도 필요하고, 뭐 부속 명세서 1, 2, 3, 그다음에 영세율 명세서 1, 2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신고서에 들어가는 명세서가 첨부가 되는데, 뭐 물론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발행되고 발행받는다면 세금계산서 학계표하고 계산서 학계표는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물론 계산서 학계표는 안 들어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막 과세만 매출하고 과세만 매입하고 한다면 계산서 학계표는 안 들어갈 수 있겠지만, 세금계산서 학계표는 뭐 아무래도 그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사업을 안 하지 않는 이상 한다면은 세금계산서 학계표는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신용카드를 발행한다든지 신용카드 전표를 통해서 매입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것들, 그리고 뭐 그 외에 매입자 발행 신용 세금계산서 제도랄지 이런 것들 여기 있고, 부속 명세서에는 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랄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재에 보시면 교재에 주로 사용하는 것들, 이제 제가 이 책에다가 해놓은 것은 이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 위주로 해드리고, 물론 이거 외에도 그러면 우리 수정신고할 때 수정신고서 작성하면은 뭐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정신고서 작성이랄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 뭐 경영청구할 때 경영청구서 작성할 때 부가세 경영청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랄지, 그다음에 뭐 사업자 단위 과세할지, 그다음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이 자주 있는 경우나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자주 사용하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고, 이 편이 지나서 이제 편이 점점 이제 확대될 때마다 편을 좀 더 확장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은 실어드릴게요. 해서 이 한꺼번에 하려면은 왜냐면 이 사례를 가지고 뭐 여기다가 우리가 그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사례를 구하기가 흔한 게, 물론 수정신고와 경영신고는 흔하지만 그 외에 이제 이 사업자 단위 하려면은 뭐 동의도 구해야 되고 하니까 여기 해서 다음 편에 낼 때는 좀 더 내역을 확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들 위주로 이렇게 빨간색 되어 있는 거 위주로 했다는 것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업장별 대상 작성 대상 부속 서류 판단할 때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회사들마다 이 부가 신고 자료를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리스트 작성할 때 그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는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학계표 작성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한다라고 하면 계산서 학계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신용카드를 통해서 매입한다. 어떤 회사는 신용카드로 전혀 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냥 세금계산서로만 발행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세금계산서 외에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게 점점 비율이 늘다 보니까 반드시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들어가는데, 하다못해 이제 현금 영수증 하나도 지출증빙으로 끊고 하다 보니까 예전하고 인식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명세서는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뭐 요즘은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 발행 업체가 점점점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도 없는 경우가 드물어요. 거의 영세한 업체들 빼고는 뭐 그리고 뭐 소매를 대상으로 한다면, 뭐 도매가 아니라 도매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하니까 소매 업종이라면 이 신용카드 매출연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는 반드시 들어가요. 뭐 저희 세무사무실만 해도 뭐 신고대리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뭐 신용카드 매출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라도 현금 영수증을 어떻게 그 개인적인 뭐 업무 처리를 하고 뭐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서 개인적인 사업자여도 개인 업무 처리를 하고 거기다 우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이제 현금으로 계좌 이체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이니까 여기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뿐만 아니라 현금 영수증 매출까지도 포함된 거니까 이 서식도 거의 소매업을 한다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이 사업과 관련 없는 경우가 뭐 많죠. 매입 중에서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인 경우에 있고 뭐 흔한 경우는 뭐 자주 쓰거나 매번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공개받지 못할 뭐 토지 관련 매입이랄지 뭐 그런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은 공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를 작성하고 그리고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는 반드시 들어가겠죠. 이 공통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무사무실한테 일용해서 세무사무실의 세무수수료마저도 공통 경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세면세 겸용 물론 이렇게 면세 비율이 너무 낮다. 면세 비율이 5% 이하라고 하면은 뭐 할 필요가 없지만 면세 비율이 뭐 일단 면세 매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세무사무실 수수료 자체도 공통 매입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에 작성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손세액 공제 명세는 세법상 대손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를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대신 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 징수했다는 가정하에 내줘주는데 우리는 외상무칠금도 못 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한 것도 못 받은 게 또 억울한데 세금 대신 납부한 것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해서 뭐 채권 우리가 발생한 우리 제품 못 받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세금 문제, 세금 대신 내준 세금이라도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별에 납부한 거니까 세금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는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이라면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저는 뭐 우리는 뭐 월세 안 받고 전부 다 보증금만 받아라고 해도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가 들어가야 돼요. 없으면은 여기도 과태료가 가산세가 있으니까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서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예전에는 막 안 하고 신고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안 하면 신고 자체가 안 돼요. 가산세 대상이기 때문에. 또는 부실기재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이제 면세 농산물 등을 가공해서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흔히 우리 거래처에서 이제 그 음식업이나 제조업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들어가죠. 그래서 계산서 매입해서 하는 경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무실에서 가장 거래처 중에 일반적인 거래처가 음식점인 것 같아요. 저희만 해도 음식점을 안 하려고 해도 저희가 회사에서 밥 먹는 주로 가서 밥 먹는 밥집에서 꼭 맡아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저희 바로 밥 먹고 하는 식당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식당의 경우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감가상각 자산 이게 뭐 건물이랄지 기장치, 차량공방과 같은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를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뒤에 가서 뭐 작성한 방법은 뒤에 설명해드렸고 이 경우에도 이제 고정자산 매입하는 경우에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세무사나 변호사, 뭐 공인회계사, 의사 이런 전문 직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금 말하자면 좀 예를 들어서 좀 약간 고액이죠, 고액. 변호사도 그렇고 수임료 비싸고 뭐 세무사도 그렇고 의사들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예식장 같은 경우에 왜 예식장 같은 경우에 현금 매출이 많을수록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결혼 한 번 하면은 갈 때 금액이 그래도 상당히 큰데 현금 결제 유도하면 뭐 그 할인해주고 이래요. 장례식장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이 현금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금 매출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죠. 나중에 이제 현금 매출 누락이 확대되면 이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정확하게 묻기 위해서 작성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출 실적 명세서는 수출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수출을 기반으로 이제 국내 내수만으로는 충분히 인구가 충분하지 않아서 인구가 적어도 1억 넘어가고 이래야지 이제 내수로 다 감당하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내수로만 충당하기에는 국내 산업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을 하는 회사들이 종종 거래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출 명세서를 작성해서 반드시 작성해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간편해졌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월 매출 명세서는 영세 수출이 아니더라도 국내 사업장에 있는 경우라도 영세월 매출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말씀드렸듯이 내국 시정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같은 경우에 영세율 생유하세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외교관에 대한 공급이랄지 이런 경우에 영세율 매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감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해드렸고 이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부속 문서를 하나씩 들어가서 보면서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